자, 반갑습니다. 자, 일단 오늘 어제보다 좀 일찍 왔습니다. 얘기한 대로. 그래서 네, 소리가 두 번 들려가지고 잠시만요. 자, 23경기. 어제보다 한 10경기가 적은 것 같은데 일단 어제 방송에서도 이제 뭐 그 후원 관련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어제 좀 불안하다. 그냥 이제 각자 알아서 가자는 약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저는 다폴도로 갔습니다. 좀 요 세 경기밖에 안 보이지만 요 앞에 두 경기가 더 있어요. 위트레이트하고 바르샤. 근데 얘네가 다 마인으로 이겼더라고. 스타드렌 제외하고. 스타드렌은 운이 따라줬습니다. 뭐 앙제가 PK도 놓치고 자책골도 있고 해서 이겼는데 역시 마지막 경기는 웬만하면 가는 게 아니다. 그래서 4.2배 적중을 했는데 무승부 노렸던 유벤하고의 이제 브랜드포드의 경기는 아쉽게 됐다. 해서 그래도 지금 뭐 거의 두 번째 날 빼고는 다 메인 적중했죠. 두 번째 날도 이제 배당이 12배가 넘는 이제 고배당 적중했기 때문에 흐름이 좋다. 자, 그래서 오늘 과연 연승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빡세 보이는데 한번 잘 골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마 조합에 진짜 잘 가지 않았던 고배당이 꽤 있을 수 있습니다. 요새 좀 몸을 사리느라 뭐 무승부도 잘 적중이 안 되고 하니까 고배당 가기가 조금 애매했거든요. 뭐 이거 가봤자 뭐 10배 내외인데 몇십 배짜리를 가려고 하는 이유가 다음 주에 경기가 없습니다. 이 3월 달에 발매 중단된다고 했던 게 4월로 연기되면서 4월 14일인가? 월요일까지는 아마 있는 것 같고 4월 14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 저녁까지인가? 거의 일주일 동안 그 판매 중지가 되기 때문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어차피 그때 하는 거 오늘 더 추가를 시키자 해서 오늘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승부를 보겠다. 자, 추천이랑 즐겨찾기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오늘도 어제처럼 좀 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매한 거는 그냥 건너뛰거나 할 테니까 양해 좀 부탁드리고 자, 포르티나 FC 타리하고 브레다의 경기인데 자, 일단은 이제 시간대가 너무 이르다. 그래서 물론 제노아도 이른 시간, 버밍엄도 이른 시간이긴 한데 초반에 묶어갈 경기들이 있는지 한번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당은 원정으로 빠지는데 브레다가 이제 강등권입니다. 포르티나하고 비교해도 득실도 많이 밀리고 더군다나 포르티나가 홈인데 원정 브레다가 1승밖에 없는데 왜 이제 그렇게 빠질까? 물론 주전키퍼도 부상이긴 하지만은 못 나온 지 어느 정도 됐고 공격 라인에서도 부상이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선수가 있긴 한데 그것도 완전 결장은 아니고 브레다가 그거에 비해 결장은 없긴 합니다. 그래서 좋긴 한데 뭐 포르티나가 최근 홈에서도 밀리지 않았고 25년도에 이겼기 때문에 뭐 최근에 트벤테랑 텔스타한테 연패 당하게 했지만 득점이 없는 게 아니었거든요. 지난 알크마르전 빼고는. 그래서 브레다의 최근 행보를 보면은 홈에서는 뭐 페노르트, 뭐 트벤테, 뭐 물론 PSV 원정도 비기긴 했지만 그래도 홈팀 사이드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론은 뭐다? 프레임 가면 된다. 이렇게 보고 제노아 사스올로 일단은 사스올로가
살짝 더 순위가 높긴 합니다. 제노아보다. 근데 뭐 제노아하고 뭐 큰 차이가 있느냐? 9점이면은 뭐 3경기라 뭐 경기 수는 좀 차이가 있는데 일단 갈 길 바쁩니다. 제노아가. 뭐 사스올로는 좀 어중간한 위치에 있고 강등도 안 당하겠고 위로 올라가기도 힘들고. 근데 제노아는 강등권하고 6점 차기 때문에 급합니다. 득점은 비슷한데 실점도 조금 더 많아서 결국 득실이 좀 밀리긴 해요. 제노아가. 근데 홈이잖아요, 제노아. 그래서 지금 보니까 결장도 크게 없고 뭐 상성도 밀리지 않고 최근에 2경기 득점이 없긴 했지만 그동안 이제 뭐 로마나 토리노 상대로 다득점도 했고 나폴리 상대로도 지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사스올로도 흐름이 좋긴 한데 결국 지난번 칼리알리전 역전승이었어가지고 전 제노아한테 좀 더 표를 좀 더 주겠다. 근데 고민이 되는 게 어쨌든 사스올로도 최근에 이제 득점 못했던 경기가 생각보다 많지 않고 물론 언더보다 오버가 좀 더 많긴 했어요. 제노아는 살짝 이제 언더가 조금 더 많아지는 느낌인데 오버를 갈 거냐 제노아 승부 사이드로 갈 거냐. 사스올로의 최근 뭐 유벤이나 라치오 원정 뭐 득점 그리고 우디네스의 피사한테는 다득점도 했고 그랬어가지고 뭐 그렇긴 한데 그래서 이제 뭐 다득점 무승부라든가 뭐 역배까지 생각하면은 오버가 맞긴 한데 그 고민이네요. 무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요. 무 때문에. 제노아가 다득점? 잠깐만 다득점 사스올로 우디네세전을 0대2로 져가지고 승무 보지만 전 넘어갈게요. 체크하진 않겠습니다. 너무 어렵네. 자, 버밍엄 렉섬 어제도 얘기했다시피 챔피언십은 승패밖에 없습니다. 핸디랑 어느 보조차 없어요. 그래서 자, 버밍엄이 원래 홈에서 잘하지만 최근 홈 포함해서 3연패 4경기 승리 없고 렉섬 같은 경우에는 지난 사우스햄튼한테 5대1로 털리긴 했지만 여전히 득점은 계속 진행 중이다. 그래서 버밍엄이 최근에 이제 안 좋은 점은 뭐 지는 것도 지는 건데 득점력이 너무 떨어져요. 한 골 이상 넣은 경기가 없습니다. 근 한 8경기 연속 가장 많이 골을 넣은 게 한 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도 보면 뭐 득점이 높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결국 버밍엄하고 렉섬은 이제 플레이오프 쪽, 버밍엄은 이제 강등권 쪽하고 조금 이제 뭐 가까워지고 있긴 한데 그래도 아직 여유가 있고 렉섬은 이제 불과 이기면 헐시타고 1점 차기 때문에 어찌 보면 강등권의 근처에 있는 버밍엄보다 렉섬이 더 급한 입장이 아닌가. 조금만 더 가면은 이제 뭐 일부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요 경기는 결국 프렌이 있었으면 렉섬 프렌 가겠는데 이게 너무 아쉽네요. 가진 않겠습니다. 저는 버밍엄 승은 배제를 하겠다. 뭐 버밍엄이 딱히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이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제노하고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 자 오사수나 베티스는 오사수나가 요새 너무 잘한다 홈에서. 그리고 이 최근에 이제 홈에서의 패배가 없다. 원래 특히 단 한 번도 지지 않았고 원정에서 발렌 소시한테 지긴 했지만 여전히 이 무득점보다 득점이 많고 아마 그 발렌시아가 유일한 무득점일 거예요. 최근에 올해 들어선 지로나 원정까지 하면 딱 2경기 오버가 많고 언더보다. 베티스는 브라가 원정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뭐 홈에서는 진짜 잘하는데 최근 원정에서는 헤타페한테 0대2로 지기도 했고
뭐 지난 홈에서 에스파뇰전도 비기고 뭐 파나티나나 빌바오전 생각하면은 어제 승무패 생각대로 갑니다. 이건 오사수나 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사수나가 지지 않는 그림으로 갈 거다. 보고 즈볼로 엑셀시오르. 즈볼로가 최근에 잘해요. 고에드한테 0대5로 틀렸지만 홈에서는 아약스랑도 비겼고 그리고 엑셀시오르가 생각보다 최근에 승리가 많이 없다. 브레다 원정 마지막 승리 2달 전. 최근에 7경기 중 6번이나 졌고 득점도 1득점 이상 잘 못하기 때문에 뭐 결론적으로는 즈볼로가 좀 더 나은데 엑셀시오르는 딱 하나 동기부여 있죠. 득실이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 때 마이너스 20으로 둘 다 같습니다. 즈볼로가 실점이 더 많기 때문에. 근데 엑셀시오르는 강등권에 있어서 오늘 이기면 즈볼로하고 3점 차라. 즈볼로도 지면 모른다. 그러기 때문에 둘 다 갈 길 바쁘긴 하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그래도 즈볼로가 질 것 같진 않아요. 즈볼로 승무 사이드 보지만 요 경기도 가게가 살짝 애매하다. 엑셀시오르가 최근에 뭐 패배가 많긴 하지만 대부분 한 골 차였거든요. 포르티나 뭐 페예노르트 원정, 헤라클레스는 비겼고 그 전에 트벤테 알크마르하고도 0대0 1대1로 비겼기 때문에 작년엔 또 아약스 원정도 잡기도 했고 그래서 즈볼로도 물론 이제 득점이 없진 않습니다. 알크마르 뭐 텔스타 상대로 3대1 4대1 최근에 브레다도 2대1 근데 엑셀시오르를 무시할 정도의 그 정도의 느낌은 아니긴 해서 왜냐면 강등권이기 때문에 득점 차이 9골이지만 실점 9골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에 좀 더 가깝다. 그러니까 즈볼로 승부를 보지만 무에 가까운 그런 느낌 보고 자, 오늘은 몇 경기였죠? 23경기니까 11경기 정도? 쾰른까지 공개합니다. 쾰른까지. 나머지는 구독자 게시판에 올라가니까 참고하시고 자, 네이메언 페예노르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상위권 싸움이죠. 요거는 상대 전적을 좀 볼게요. 어제도 상대 전적을 안 봐서 그런지 몰라도 오히려 성적이 더 좋았던 느낌. 최근에 이긴 적은 없긴 하네. 2무 2패 4경기. 그리고 이 네이메언이 단순히 뭐 상위권이 아니고 3위입니다. 페예노르트하고 불과 1점 차. 그러니까 우승은 뭐 이미 PSV가 확정을 지금 지은 상황이고 네이메언이 2위를 하느냐 챔스로 바로 직행하느냐 그리고 트벤테도 승점은 같지만 한 경기 더 치렀기 때문에 아약스도 언제든 노릴 수 있거든요. 잔여 경기가 지금 많은데 5경기 적은데 4경기이기 때문에 한 경기 한 경기가 중요합니다. 근데 득점력은 PSV 다음으로 네이메언이 높죠. 그리고 홈에서도 37골로 PSV 다음으로 득점이 많고 페예노르트는 원정도 성적이 나쁜 편은 아닌데 네이메언이 결장도 없다 보니 오히려 페예노르트가 지금 장기 부상자부터 최근 부상까지 말이 아닙니다. 출전 여부 불투명한 선수들도 있고 팀 내 다득점자인 뭐 아야세는 나올 수는 있지만 나머지 선수들이 좀 받쳐주기가 좀 빡세다. 그래서 결론은 네이메언이 지지 않는 그림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왜냐면 페예노르트가 홈이면 그래도 최근 홈에서 뭐 5승 1무 스파르타전 이후에 최근 원정에서는 트벤테 0대2 뭐 브레다 3대3 지난번 폴란드하고도 0대0으로 비겼어가지고 이거는 뭐 네이메언 쪽 봐야죠. 어쩔 수가 없다. 하지만 네이메언도 최근에 실점이 좀 꾸준합니다. 결국 오버가 많은 팀이에요. 그래서 페예노르트가 득점만 해준다면 오버 가능성이 있는데 얘네가 은근히 원정에서 무득점 경기들이 좀 있어요. 아약스 0대2, PSV 0대3, 트벤테 0대2, 폴란담 0대0. 그렇다 보니 혹이라도 이번에 골 못 넣으면 오버 배당이 1.8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 네이메언 쪽으로 가는 게 더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있고, 크리스탈 뉴캐슬이 이제 어제 연장선인데 무 봅니다, 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둘 다 순위가 막 높지도 않고 크리스탈이 컨퍼런스를 뛰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휴식을 좀 주기도 했더라고요, 마테타를. 근데 마테타가 뭐 부상 때문이었는지 아마 근래 경기를 많이 안 뛰었어요. 그리고 지난번도 PK 골이었어가지고 둘이 승점도 3점밖에 차이 없고 강등 당하기는 좀 빡세요, 둘 다. 지금 강등권에 있는 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크리스탈이 홈이기 때문에 뉴캐슬이 최근에 뭐 크리스탈보다 일정도 더 여유 있고, 그리고 뭐 원정에서 첼시도 잡고 그랬었는데 저는 그냥 무승부 보는 게 맞다. 무 봅니다. 무. 왜냐면 어제 승무패 하나 뚫렸거든요. 리버풀 풀럼. 그래서 뭐 오늘 경기 노려봐야죠. 보고, 자, 그다음 노팅엄하고 에스턴. 어제 승무패 마킹한 위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생각도 변함이 없고 이것도 마찬가지 무승부 봅니다. 뭐 노팅엄이 이 순위상으로는 엄청 차이 나는데 이 중요한 거는 노팅엄도 강등권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웨스트햄이 이기면서 32점. 만약에 노팅엄이 못 이기면은 물론 득실에서는 앞서겠지만 진짜 위험해진 상황이고, 뭐 토트넘도 남아있긴 한데, 그래서 에스턴이 뭐 최근에 볼로냐 원정을 갔다 왔지만 노팅엄도 포르투 원정을 갔다 왔습니다. 유로파. 둘 다 유로파 일정이 있고, 리그로 한정해서 보면은 노팅엄이 최근 홈에서 이긴 적이 없긴 해요. 다만 패배도 많지 않습니다. 리버풀 빼고는 다 비기기도 했고. 그래서 에스턴도 요새 보면은 불안하죠, 원정. 뭐 맨유, 울버햄튼한테도 지고. 그러니까 웨스트햄 상대로 이제 4연패를 끊어냈는데 여전히 초반보다는 불안하다. 무지고 넘어갑니다. 사이좋게 무승부하길. 자, 썬더랜드 토트넘이 이제 문제인데, 자, 저는 의외로 무승부를 봤거든요. 왜냐면 이게 썬더랜드가 홈이고 당연히 유리합니다. 지금 뭐 토트넘이 강등되냐 마느냐, 오늘 만약에 못 이기거나 무승부로 끝나면 18위를 유지하기 때문에 뭐 마지막까지는 알 수는 없으나 토트넘이 남은 일정 생각하면 뭐 첼시 원정, 에스턴 원정, 울버햄튼도 요새 생각보다 잘합니다. 그리고 홈에서 뭐 리치, 브라이튼, 에버튼 쉬운 팀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차피 챔스도 떨어졌겠다. 리그도 마지막 승리가 지난 12월 말이었기 때문에 올해 들어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그래도 뭐 맨시티랑 비기고 리버풀이랑 비기고 득점도 꾸준히 했는데 지난번 홈에서 0대3으로 노팅엄한테 털린 거는 좀 아니지 않나. 그리고 썬더랜드가 뭐 다른 일정이 없어요. 리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장 부분 보더라도 썬더랜드는 거의 없거든요, 최근에. 토트넘 여전히 이제 뭐 비카리오가 지금 탈장으로 이제 못 나온다는 소식이 있고, 기존의 부상자들 하면은 결장도 좋지 않고, 물론 썬더랜드도 원정보다는 홈이 좀 아쉽긴 해요. 최근 홈에서 3연패, 브라이튼, 플럼, 리버풀. 근데 지난번 뉴캐슬을 잡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무승부를 찍긴 했는데, 왜냐면 너무 썬더랜드로 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의외로 토트넘이 이기진 못하더라도 그때 리버풀 비긴 것도 생각이 들고, 예상외로 토트넘이 이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승부를 봤습니다. 근데 썬더랜드 원정이라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기존대로 갑니다. 무승부. 그러니까 토트넘이 1점 추가하면서 18위를 굳힌다 이거죠. 그 자리를 이제 진짜 강등이냐 아니냐. 이겨도 문제입니다. 이겨도. 이기면 좋아야 되는데 이겨도 많이 벗어날 수 없어요. 33점이라. 웨스트햄하고 뭐 1점 차인데. 그래서 남은 경기 자력으로 이제 가려면은 최소 반, 한 60% 이상 이겨야 되는 그런 구조인데 쉽지 않네.
단 한 번도 못 이겨가지고 원래 그게 좀 뼈아프긴 하네요. 무승부 봅니다. 무승부. 자, 추천 즐겨찾기 한번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 자, 오늘 그러면은 9경기니까 켈른까지 2경기 남았습니다. 그쵸. 무자비를 몇 개만 낼름 이제 먹으면 좋을 텐데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저는 이제 무승부를 매번 이제 빼지 않고 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항상 양날의 검입니다. 차라리 물을 안 보고 프렌을 보면은 무승부를 가진 않지만 분석 결과가 무승부면은 배당이 높기 때문에 안 가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막 2개씩 묶어 가든 뭐 애매하면 뭐 3개씩 묶어 가든 그렇게 가는데, 뭐 적중만 해주면 상당히 좋은데 이 적중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도 도전은 계속 해야 된다. 왜냐, 그 엊그제처럼 12배 적중할 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만약에 제가 요새 무승부 적중률 안 좋으니까 가지 말아야지 하는 순간 적중의 기회를 놓친다. 그래서 되든 안 되든 그냥 계속 가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파르마 나폴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르마가 뭐 나폴리하고 순위는 굉장히 좀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일단 오랜만에 여기 상대 전적 볼게요. 뭐 나폴리가 그래도 좋긴 하네. 뭐 아주 좋은 건 아닌데. 자, 그러면 일단은 파르마, 배당이 파르마로 빠지거든요. 근데 나폴리가 지금 2위입니다. 2위. 뭐 AC 밀란이 어제 졌나요? 잘 피해 갔는데 1위까지 하기에는 좀 빡세긴 해요. 7점이라 3경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인테르가 우승하는 쪽으로 봐야 되고, 이제 챔스권 또 만약에 계속 승리를 못하면 밑에서 코모랑 로마가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불안할 수도 있다. 그래도 유리한 건 맞고, 파르마는 남은 경기 뭐 계속 진다면 강등권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물론 유리합니다. 8점 차라. 근데 결국 나폴리 뭐 홈만큼 원정 성적이 좋은 건 아니에요. 홈의 무패기 때문에. 그래도 쉽게 질 것 같지 않다. 왜냐면 뭐 데브라이너가 이제 복귀를 하기도 했고, 복귀한 지 좀 되기도 했고, 최근 부상이 오히려 파르마 쪽에 있습니다. 부상은 아니고 경고 누적. 펠레그리노, 이 선수가 팀 내 8골로 골이 가장 많습니다. 경기 수도 거의 풀로 뛰었고, 평균 시간도 거의 풀이고. 근데 경고 누적으로 못 나온다? 근데 배당이 파르마로 빠진다? 난 이해할 수가 없다. 나폴리가 뭐 챔스 일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나폴리가 요새 한 골차 승부가 많긴 해요. 뭐 5연승인데 다 한 골 차입니다. 역전승도 있고. 근데 결국 지난번 AC 밀란도 잡고 있기 때문에 전 나폴리 승 봅니다. 나폴리 승. 뭐 파르마가 요새 뭐 매우 잘하냐. 뭐 AC 밀란 원정도 잡고, 뭐 지난 라치오전도 선제골 넣고 비기고. 근데 결국 홈의 기준으로 보면은 지난 홈에서 이제 크레모네한테 0대2로 털렸기 때문에 좀 그 정도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나폴리 원정을 비겨서 높게 보는 건지. 근데 결국 파르마도 득점력이 뭐 매우 높지는 않거든요. 무득점도 많고. 그래서 저한테는 좋죠. 나폴리 배당이 더 올라갔으면 좋겠다. 근데 마에는 나폴리의 최근 한 골 차 승부 때문에 가기가 좀 빡세요. 그래서 나폴리 승 봅니다. 승만 볼게요. 마에는 볼 수 없는 게 파르마가 이제 잘한다기보다는 나폴리의 요새 페이스가 마엔이 힘들어요. 힘들어.
뭐 나폴리가 매우 잘해줬으면은 이제 마인을 가겠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칼리알리 1대0, 엘라스 베로나 2대1, 아탈란타한테 1대2로 치고, 홈에서도 레체 역전승, 뭐 토리노 2대1, AC 밀란 1대0. 나폴리가 마인을 했던 경기는 올해 초 라치오 그때 2명 퇴장 당할 때. 그만큼 나폴리도 실점도 꾸준하고, 아니면 한 골 차가 매우 많기 때문에 원정이라 마행까지는 조금 사리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마지막 공개되는 경기 쾰른 브레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쾰른 15위, 브레멘 14위. 뭐 서로 뭐 별 차이가 없죠. 근데 이제 둘 다 강등권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장크트하고는 물론 경기 수가 덜 치른 상황이 2점 차면 뭐 브레멘은 3점 차고 유리하긴 한데, 남은 잔여 경기 이제 뭐 오늘 하면은 5경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역전 당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서로 굉장히 중요한 경기다. 근데 쾰른은 이제 8경기 연속 승리 없습니다. 4무 4패. 그나마 이제 쾰른 입장에서 호재는 득점은 계속 하고 있다. 도르트문트전도 득점, 함부르크, 메넨글라, 프랑크푸르트. 프랑크는 그때 또 0대2로 지다 2대2로 비겼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우리가 프랑크 하나 뜰렸나? 그래서 켈러는 득점력이 좋습니다. 꾸준하게 그냥 득점을 하고 있다. 그래서 브레멘보다 9골이나 많아요. 그래서 득실도 앞서고, 결장도 공격에 한 명만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오히려 브레멘 쪽이 지금 공격의 경고 누적, 기존 부상자, 미드필더 출전 여부 불투명, 뭐 애매한 선수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결장도 켈른보다 안 좋은 것 같고, 근데 하필 또 최근 원정 연승 중이란 말이죠. 지난 라이프치히전도 골 넣었고. 근데 얘는 최근에 5번 중에 3번을 이겨서 오히려 승률은 더 좋습니다만은, 켈른이 진짜 한 번은 이겨줄 때가 되긴 했거든요. 최근에 득점도 자주 하고 지금 3연속 무승부 중이라 좀 켈른 승부로 봅니다. 켈른 승부. 브레멘의 원정 3연승은 안 보겠다. 이렇게 보고 넘어가고, 자, 이제 마요르카하고 라요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수정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게 수정이냐면, 이게 아까 카트를 담을 때 이제 7시 15분 경기랑 너무 이제 묶였기 때문에, 잠시만요. 오사수나 2개를 묶어야겠다 그냥. 이게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기 때문에. 자, 오사수나 됐고, 9시 반? 9시 반까지 묶어버릴까 그냥. 지볼로 4명까지 묶고 10시 경기 기준으로 해야겠다 그러면. 잠시만요. 지볼로 아까 무정도 봤던 것 같고. 오케이. 이렇게 하고 됐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경기들을 쭉 가보도록 할게요. 자, 마요르카 라요인데, 요거 어제 승무패 경기죠. 저는 라요가 홈에서는 패배가 적고 무승부가 많은 팀인데, 원정은 잘 모르겠다. 왜냐면 이제 확실히 홈에 비해 득실도 마이너스고, 그리고 승률도 별로 안 좋고, 뭐 마요르카 수비 경고 누적이 있고 공격에도 한 명이 부상으로 빠지지만, 여기는 이제 무리키의 원맨쇼죠. 19골. 약간 어디냐, 아까 오사수나였나? 오사수나의 그 안테 부디미르? 약간 요런 느낌? 근데 거기보다 골을 더 많이 넣긴 하죠, 무리키가. 그리고 라요는 결장이 따로 없는데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게 이제 주전키퍼. 근데 얘네는 아테네하고의 이제 컨퍼런스도 했기 때문에, 냉정하게 보면은 최근에 패배가 많지는 않습니다. 원정에서도 뭐 바르샤 한 골 차였고, 그 전에 이제 뭐 6경기 무패고, 또 지난 엘체전도 이겼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도 사실 비길 뻔했고, 그래서 이제 무승부를 좀 고민했는데, 라요가 결국 컨퍼런스 리그를 홈이긴 하지만 뛰었다는 점, 그리고 마요르카가 최근 뭐 레알도 잡고 에스파뇰도 잡았어가지고, 그래도 홈에 마요르카면
라요보단 낫지 않을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승을 좀 더 보는 건 지금 강등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 득실을 비교했을 때는 라요가 좋긴 한데 득점력만 보면 마요르카가 7골 앞서고, 오늘 이기면 라요가 이제 승점이 한 점 좁혀지긴 해요. 마요르카하고. 그럼 결국 라요도 강등권에서 이제 예, 멀어지지 못하고 이제 좁혀진 상황일 텐데, 어, 그래도 마요르카 쪽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것도 물을 완전 배제할 수는 없어요. 라요가 최근에 잘했기 때문에 뭐 삼순스포르 홈에서 한 번 지고 바르샤 원정 진 거 빼고는 그 2월 중순부터는 패배가 없긴 해요. 그 두 경기 빼고는. 그래서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추천을 아무도 안 눌러주네 이거. 제가 이거 여기 안 적으니까 그런 건가요? 마이크를 다 꺼놓으셨나? 뭐해서 알아서 눌러줬겠거니 생각했는데 이거 별풍선을 안 쏘더라도 추천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돈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알크마르 헤이렌 가도록 할게요. 자, 알크마르 같은 경우 헤이렌하고 생각보다 순위 차이가 별로 없더라고요. 6위 8위. 그리고 뭐 승점도 1점 차이. 6위 7인가? 득실도 거의 차이 없고. 근데 헤이렌 원정보단 당연히 알크마르 홈이 좋죠. 그리고 결장도 뭐 미드필더 코프메이너스, 수비 장기 부상, 뭐 주전기포도 여전히 뭐 오래전부터 이제 못 나왔기 때문에, 잠깐만, 헤이렌베는 거의 결장이 없긴 하네. 뭐 이렇게 보면 알크마르가 좀 더 안 좋고, 지난 샤흐타르한테 0대3으로 털렸더라고. 뭐 그 정도 털릴 줄은 몰랐는데, 일단 리그 홈에서는 성적이 매우 좋습니다. 뭐 2경기 무실점, 컵대회 포함 4연승, 6경기 무패 중. 홈만 보면 너무 좋은데 헤이렌베인이 최근에 잘해요. 뭐 네이메어하고도 비기고 엑셀시오로 PSV한테 지긴 했지만 사실 그게 유일한 패배입니다, 최근. 근데 결국 원정이라는 점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알크마르 쪽으로 볼 수밖에 없죠. 근데 3.5기 때문에 언오버 가기가 좀 애매한 게, 헤이렌베인은 그래도 이제 뭐 원정에서 최근 득점을 해주고 있긴 하지만 알크마르가 생각보다 홈에서 실점이 적기 때문에 최근 봤을 때 2.5면 오버를 가겠는데 3.5는 좀 애매하다. 그래서 전 차라리 알크마르 승무 보고 넘어가는 게 맞다. 자, 니스하고 르아브르, 뭐 밑에서 이제 놀고 있는 팀들인데 강등권 오세르하고는 3점 차입니다. 오늘 지는 팀이 머리 아프죠. 그리고 니스는 득점이 10골 앞서지만 실점이 19골 차이 나기 때문에 득실이 더 안 좋아요. 득실이 매우 안 좋고, 그나마 이제 홈이라 좀 그나마 다행인 거는 니스가 홈에서 매우 잘한다기보단 르아브르가 생각보다 홈에서 잘하고 원정이 매우 안 좋습니다. 유일한 건 아니죠. 앙제도 있기 때문에 원정에서 한 자릿수 득점입니다. 7득점. 그리고 이제 뭐 주전 공격수도 이제 출전이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고, 르아브르. 그리고 요새 이제 승리가 없는데 무득점 경기가 꽤 많았단 말이죠. 4연속 무득점도 했고, 뭐 최근 2경기 골을 넣고 있긴 하지만 니스도 지난번 스트라스한테 털렸는데 최근에 조금 잘하다가 다시 또 이제 못해지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경기는 가면 안 된다. 배당도 안 좋고, 원래 애초에 이런 거는 미리 보고 왔으면 아예 언급도 안 하고 패스할 텐데 건너뛰세요 그냥. 보내버리셔야 됩니다, 이런 건. 자, 툴루즈하고 릴. 요새 보면은 패스했던 경기 중에 뭐 정배가 나와서 아쉬운 경기들도 있지만 잘 피하는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패스가 좋다. 자, 툴루즈하고 릴. 자, 툴루즈 은근히 좀 합니다. 지난번 뭐 메스도 4대3으로 이기고, 컵대회 마르세유도 이제 승부차에 가서 이겨서 이제 뭐 랑스랑 이제 붙을 거고 다 좋은데,
릴이 생각보다 잘하더라고요. 얘네 뭐 유로파는 뭐 결국에는 에스턴한테 뭐 떨어졌지만 최근 리그 8경기 무패 5승 3무 그리고 최근 3연승인데 상대들이 어마어마하죠. 마르세유 원정 승리 역전승, 스타드렌 원정 2대1 승리, 지난번 우승 경쟁을 다투고 있는 지금 그 랑스 상대로 3대0 대승. 그래서 랑스는 지금 우승권에서 조금씩 멀어졌어요. 한 경기 덜 치른 상황에 4점 차기 때문에 파리가 이기면은 7점 차로 벌어집니다. 3경기. 사실상 역전하기 힘들죠. 자, 릴도 오늘 이기면 마르세유를 넘어섭니다. 53점. 그러면 다이렉트 이제 챔스로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툴루즈는 딱히 의미가 없어요. 강등권도 멀고 위로 올라가기도 멀고. 그래서 뭐 홈보다는 릴이 원정 성적이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원정에서 3위입니다. 하기 때문에 결론은 뭐다? 릴이 부상자도 크게 없다. 뭐 툴루즈도 마찬가지지만 릴승 봐야 된다. 배당이 2.11이라 더 가볼 만하다. 근데 이제 무승부를 완전히 배제할 순 없죠. 릴도 결국에는 무패 흐름을 갖고 가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 다 한 골 차였기 때문에 완벽하게 뭐 무조건 이길 거다라기보다는 이겨도 한 골 차 승부. 즉 툴루즈가 먼저 선제골 넣으면 좀 빡셀 것 같고 릴이 선제골 넣으면 이길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툴루즈도 생각보다 은근히 좀 까다로운 게 홈에서 패배가 4패밖에 없습니다. 5승 5무 4패. 득실도 플러스고. 그래서 아마 배당을 높게 준 것 같아요. 그래도 전 릴의 기세를 좀 더 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보고 넘어가고 첼시 맨시티는 어제 느낌 그대로 갑니다. 저 이거 무승부 찍었거든요. 변수 노리겠다. 뭐 맨시티가 유리하다. 지금 흐름은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면 지난번 아스날도 잡고 리버풀도 잡고 다 무실점이었고 뭐 챔스는 아쉽게 떨어졌지만 이제 사우스햄튼하고의 뭐 FA컵도 좀 기간이 남아 있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그 다음 경기가 이제 아스날전인데 홈이거든요. 뭐 어쨌든 기간도 많이 남았고 일주일 동안. 자, 그래서 첼시가 최근에 뭐 포트베일 7대0으로 이긴 거는 상대가 못하기도 했고 냉정하게 리그로 보면 지금 2경기 득점 없이 지고 있기 때문에 연패 중. 이래서 이제 맨시티가 유리하다는 건데 맨시티 최근에 웨스트햄 원정도 비겼습니다. 홈에서 노팅엄하고도 비겼고 패배만 없을 뿐이지 저는 이거는 무승부 그냥 응원하겠다. 승부패를 체크했기 때문에. 근데 승부식으로는 가지 않을 겁니다. 3.5 기준도 언더를 가기가 조금 애매한 게 잠깐만요. 차라리 언더가 나올 수 있겠네. 첼시 맨시티. 요거 승부식 갈 거면 언더로 갑시다. 언더. 근데 배당이 1.5라서 생각은 좀 해볼게요. 그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슈투트하고 함부르크. 자, 어제보다 빨리 한다 했는데 지금 한 40분 정도 됐거든요. 어제보다는 조금 걸리겠는데 한 최대한 50분까지 좀 마무리 해보고 오늘 좀 아까도 그 초반에 얘기했지만 일주일 동안 이제 발매 중지됩니다. 화요일부터. 그러면 주말도 경기를 못 가고 그 다음 주에 있는 뭐지? 다음 주에 유로파 컨퍼런스 있지 않나? 아무튼 그것도 못 가고 어쨌든 못 가는 경기들이 많기 때문에 뭐 강제로 이제 일주일 쉬는 거니까 오늘 평소보다 조금 더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배당이나 이런 거. 어차피 못 가니까. 슈투트 함부르크. 슈투트 0대2로 털렸습니다. 도르트문트한테. 요새 뭐 유로파도 지금 포르투한테 떨어지고 뭐 리그도 이제 뭐 성적이 꽤 좋았거든요. 흐름도 괜찮았고 라이프치히도 잡고 하면서 뭐 4연승이 5연승을 못 이어갔고 함부르크는 뭐 홈에서 쉽게 안 지는 팀이지 원정은 좀 불안했었는데 최근 원정마저 도르트문트
두 골 먼저 때려 넣었습니다. 결국 역전 당하긴 했지만 볼프스 원정도 이제 PK 두 골로 이겼고 그 마인츠 요새 잘 나가는 마인츠 상대로도 비기고 했기 때문에 뭐 슈투트가 그 유리한 건 맞은데 배당 대비 저거 갈 이유가 없죠. 아무리 챔스권에 있고 뭐 득실도 당연히 함부르크보다 좋고 홈에서 10승 2무 2패고 함부르크 원정 2승 3무 7패 뭐 너무 차이 나고 결장도 거의 없고 모든 상황이 함부르크보다 좋습니다. 오히려 함부르크가 지난 이제 수비 퇴장, 뭐 타박상 부상 수비 쪽에 미드필더 결장도 있고 공격에도 결장이 있고 물론 아주 가장 최근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그나마 최근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슈투트를 가리키고 있다. 이거는 반드시 가야 된다. 이런 느낌이긴 한데 고민이 좀 되네요. 원래라면 결장 부분에 좀 큰 차이가 없었으면은 그냥 패스하려 했는데 뭐 수비 쪽 퇴장과 아까 그 여러 부상들 뭐 포함하면은 슈투트는 그거에 비해 훨씬 좋아요. 경고 누적 한 명 있으니까. 뭐 마행까진 모르겠어요. 함부르크가 요새 그래도 쉽게 안 지기 때문에. 근데 슈투트의 연패보다는 그래도 한 골차 승리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슈투트 승. 마에는 좀 고민해 보겠다. 아니면 오히려 3.5 기준 어느 볼을 봐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 것 같고 일단 일반승은 볼게요. 일반승은. 그래도 가져갈 건 가져가야죠. 어제도 이렇게 보면 뭐 바르샤 미네 뭐 스타들은 다 배당이 낮았기 때문에 일반승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 넘어가고 자 볼로냐 레체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레체가 지금 18입니다. 3연패 그리고 원정에서 이제 칼리아리를 잡긴 했지만 그 이후에 또 원정 3연패 볼로냐하고 비교했을 때 좋은 게 없어요. 배당은 원정으로 빠지긴 하는데 프렌 쪽으로 레체가 강등권입니다. 크레모네하고 승점이 같은데 오늘 1점이라도 추가하면 순위가 바뀌고 볼로냐는 이기면은 그래도 첼락 같은 조금 희망이 생기죠. 위로 컨퍼런스나 유로파를 노릴 만한. 근데 로마하고 12점 차라 쉽진 않아요. 결국 동기부여는 뭐 레체가 좀 더 빡세다는 느낌이고 자 볼로냐가 지난 미드필더 퇴장이 있었고 뭐 주전키퍼는 뭐 여전히 부상 중에 뭐 퇴장만 큰 이슈가 있지 변하는 건 없고 레체 입장에서도 보면은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결장도 기존 결장자들. 자 그럼 볼로냐가 이제 유로파를 뛰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이슈에 그리고 두 골 차로 졌기 때문에 다음 원정도 준비해야 되고 최근 리그에서 원정은 4연승 홈에서는 연패 중 그렇기 때문에 배당 대비 볼로냐 좋지 않다. 근데 뭐 레체로까지 배당이 빠질 정도냐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레체가 뭐 나폴리도 1대0으로 이기다 역전패 당했고 로마도 한 골차 뭐 코모전도 아마 선제골을 넣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결국 그때 코모가 내리 3골 넣어서 이겼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이런 경기는 배당 대비 패스합니다. 패스하고 셀타비고 오비에도는 이제 축구 승무패 이제 연장선이죠. 자 당연히 홈이니까 셀타비고가 좋죠. 왜냐 오비에도 꼴찌기 때문에. 근데 셀타도 아시겠지만 이 홈보다 원정이 좋은 팀이에요. 원정 7승 6무 2패 3위입니다. 바르샤 레알 다음. 근데 뭐 오비에도는 원정이 1승밖에 없고 뭐 리그 꼴찌고 24점으로 아직 강등은 당한 건 아닙니다만은 강등권 탈출하기가 쉽진 않죠. 그리고 셀타는 이제 베티스하고 1점 차기 때문에 뭐 유로파 챔스까지 못 노리더라도 그 승점 때문에 그리고 뭐 알바레즈 뭐 그리고 수비 쪽에 로드리게스 경고 누적 오비에도는 최근 부상이 거의 없긴 하네. 기존 부상자들이라. 그래서 오히려 셀타비고가 살짝 안 좋은 느낌인데 프라이 원정을 갔다 왔단 말이죠. 유로파 0대3으로 털려가지고
그리고 최근에 또 실점이 꾸준합니다. 뭐 승률이 낮다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패배보다 이제 뭐 무패 흐름이 그 몇 번 안 졌던 그런 상황이었어 가지고 하필 또 그게 홈에서 연패 중이라 그게 좀 빡세긴 한데 원정에서는 지금 5경기 무패 중이고 리그 유로파는 계속 안 지다가 이제 프라이한테 오랜만에 진 건데 일단 흐름 자체는 셀타비고가 좋긴 해요. 근데 오비에도가 생각보다 선방하고 있다. 뭐 레반떼 원정도 2골 넣고 에스파뇰하고도 비기고 소시하고도 3대3으로 비기고 그러니까 홈에서는 당연히 너무 잘해주고 있는데 원정에서조차 승리가 많이 없지만 쉽게 안 진다. 근데 셀타는 유로파 원정까지 갔다 왔다. 쉽지 않죠. 이것도 배당 보고 가야 됩니다. 저는 승무패 변수 노렸다 무승부. 그래서 셀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하고 마인츠 프라이 가도록 할게요. 자, 마인츠 같은 경우 스트라스부르도 2대0으로 잡고 그때 우리가 이제 적중을 했던 라요랑 2개 묶어서 그때 3.6배였나? 자, 요새 너무 잘합니다. 4연속 무승부 이후에 5연승. 그 홈에서도 원래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얘네가 한 8경기 했는데 6승 2무. 최근 홈에서도 3연승. 프라이 셀타 3대0으로 잘 잡았고 미넨전도 2대0으로 아마 이기다 2대3으로 역전 당했는데 역시 홈에서는 엄청 잘합니다. 근데 홈에 비해 원정이 매우 약해요. 장크트한테도 선제골 내줘서 역전승한 거지 그전에도 무득점 경기들도 많고 그래서 저는 마인츠 쪽으로 봅니다. 마인츠 승무. 근데 물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건 프라이가 어쨌든 셀타를 3대0으로 이기고 있어서 이제 유로파도 올라갈 확률이 높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마인츠하고 4점 차긴 한데 득실도 살짝 앞서 있긴 하거든요. 근데 흐름 자체가 마인츠가 워낙 좋아서 기존에 이제 그 아미리의 부상이 있었는데 이재성까지 지금 발가락 부상으로 떠가지고 요게 좀 타격이 있을 수 있다. 마인츠 입장에서 이재성이 그래도 나름 경기도 많이 뛰고 출전도 많이 하고 골도 넣고 어시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프라이는 결장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결국 일정 부분 근데 마인츠도 결국 컨퍼런스를 뛰었기 때문에 뭐 체력적인 이슈는 둘 다 홈이라 뭐 똑같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다만 이재성 부상이 조금 그렇긴 하네. 이재성이 저번에 스트라스전에 나왔었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때 못 나왔구나. 부상 때문에. 그럼 호펜하임전도 못 나왔었나? 한번 볼게요. 뭐야, 호펜하임전도 부상이었었네. 뭐 그럼 그냥 그대로 마인츠 승부 볼게요. 마인츠 승부 보고 코모 인테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위의 인테르. 코모 최근에 8경기 무패, 5승 3무. 홈에서도 4연속 무패 중. 최근에 진 건 피오렌티나 1경기밖에 없다. 원래 들어 딱 2경기 졌는데 홈에서 AC 밀란, 피오렌티나 2경기입니다. 그만큼 코모도 잘해요. 그리고 코모 입장에서 보면은 5위입니다. 이기면 유벤투스보다 1점이 많아지고 챔스 갈 수 있는 엄청난 이제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득실도 괜찮고 물론 1위 인테르 아직 7점 차라 여유도 있죠. 나폴리보다. 그래서 홈의 코모는 확실히 좋다. 원정 인테르보다 좋죠. 그래서 저는 결장도 크게 없는 코모가 지지 않을 것 같다. 왜냐면 인테르는 큰 타격이 있습니다. 라우타로의 부상, 팀 내 16골, 경기수도 많이 뛰었는데 종아리 부상 때문에 지난번 로마전 이기긴 했지만 2실점. 그리고 인테르가 최근 원정이 안 좋아요. 뭐 AC 밀란한테도 지고 피오렌티나 비기고
코모하고 컵 대회도 한번 비겼죠. 이제 홈으로 이제 다시 바꿔서 이제 하긴 하는데, 전 코모가 지난번 우디네스에 좀 비겼지만 뭐 로마도 역전승을 했고, 결국 컵 대회 그 비긴 것도 생각을 해보면 한번 경험을 해봤으니, 그때 또 슈팅 수는 뭐 2개 더 많기도 했고 점유율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해서 코모 쪽으로 가겠다. 코모 프렘 봅니다. 이건 프렘 가야죠, 이거는. 근데 뭐 어제 아탈이나 유벤처럼 이제 뭐 프렘 못하면서 질 수도 있는데, 흐름은 그렇습니다. 자, 리옹, 로리앙 갈게요. 자, 7위, 9위 별 차이가 없습니다. 리옹도 48점, 뭐 로리앙 38점, 승점은 10점인데 단계는 2단계 차이고, 자, 리옹 입장에서는 이기면은 모나코 스타드레는 앞서요. 리는 아직 경기를 안 했기 때문에 51점이기 때문에 챔스 갈 수 있는 좀 더 가능성이 높아지죠. 로리앙은 딱히 큰 의미가 없긴 해요. 뭐 강등 당할 것 같지도 않고 승점이. 자, 그러면 일단 리옹 홈에서의 성적인데 좋습니다. 9승 1무 3패. 그리고 로리앙의 단점은 홈에서 얘네가 리옹보다 패배가 없어요. 7승 6무 1패로. 원정은 2승 5무 7패로 많이 안 좋다. 다만 이제 이 리옹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체코를 이제 본선으로 올린 이제 파벨 슐츠, 요 선수가 원래 부상으로 못 나왔다가 이제 최근에 또 나와서 이제 뭐 월드컵 그 예선도 뛰고 그랬었는데, 다시 부상입니다. 다시 부상. 다시 부상으로 떠 있고 팀 내 골이 가장 많아요. 2자릿수. 근데 이 부상이 있고 수비 쪽에 지난번에 모나코전 퇴장도 있고, 그래서 뭐 로리앙도 결장이 없는 건 아닙니다. 미드필더 공격 라인. 근데 임팩트가 너무 커요, 리옹이. 그러기 때문에 최근에 뭐 셀타 유로파부터 앙제전 0대0까지 지금 3경기, 그리고 그 전의 경기들 포함하면은 리옹이 한때는 뭐 13연승인가 엄청 잘하다가 스트라스한테 한번 지고 나서 지금 5무 4패입니다. 9경기 연속 승리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로리앙도 최근에 뭐 홈은 말할 것도 없고 원래 단 한 번도 안 졌고, 원정에서도 브레스트랑 툴루즈 빼고는 또 진 적이 없기 때문에 이 경기는 리옹으로 배당이 왜 빠지는지 모르겠다. 전 차라리 요거 고배당으로 뭐 무승부 노려도 될 수 있지 않나. 근데 이제 최근에 툴루즈한테 졌던 전적이나 로리앙도 뭐 득점이 아주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최근에 홈도 그렇고, 물론 그 전에 뭐 원정에서 스타드렌 2대0, 모나코 3대1 뭐 이런 스코어도 있었는데, 최근에 좀 살짝 폼이 좀 떨어진 듯한 느낌이어서 근데 뭐 리옹도 갈 수 없잖아요. 지금 9경기 승리 없는데 뭐 타이밍상 한번 잡아줘야 되긴 한데 그거는 배당 대비 별로기 때문에 패스합니다. 요거 원래 무도 갈까 했는데 리옹이 너무 모래 못 이긴 것도 걸리고 해서 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경기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더 이상 이제 추천, 절차,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빌바오 비아레알은 뭐 어제 분석했던 경기이기 때문에 어제 그대로 갑니다. 어디 승을 봤느냐? 전 빌바오 승을 봤거든요. 왜냐? 비아레알이 순위가 더 높아요. 3위고. 그리고 빌바오 입장에서 보면은 12위, 11위죠. 뭔가 강등권에서도 7점이라 살짝 불안할 수도 있고, 위로는 또 셀타비고하고 6점 차라 못 올라갈 정도도 아니고 상당히 좀 아주 애매해요. 모든 게 다 가능성이 다 있기 때문에. 근데 비아레알은 지금 3위에서 2위로 갈 수가 없습니다. 12점 차기 때문에 이겨도 9점 차라 3경기면 빡세거든요. 레알 상대로. 그래서 사실상 3위 하느냐 4위 하느냐 싸움일 거예요. 비아레알은 AT하고. 베티스도 비아레알을 쫓아가기엔 13점 차라 힘들고. 그래서 챔스는 갈 것 같은데
어, 순위의 경쟁이죠. 그래서 빌바오는 그래도 가능성이 좀 열려 있고 강등권에서도 멀지 않아서 저는 오히려 원정의 비아레알이 패배도 많고 하기 때문에 최근 지로나한테도 지고 알라베스 비기고 그 전에 헤타페한테도 비기는 거 보면 그래도 빌바오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빌바오 승무 사이드 보겠습니다. 별장도 크게 없어요 빌바오. 비아레알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래서 승무 보지만 가진 않겠다. 마지막 경기고 어차피 승무팬 승을 체크해뒀고 뭐 승부식으로 갈 정도의 경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 자 어제도 불안해서 기왕 어차피 뭐 연속 못하는 거 그냥 다 폴더로 가자 해서 데려갔는데 운 좋게도 적중을 했다. 그 운이 오늘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어지면 좋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오늘 이제 제가 그걸 한번 보고 방송을 할게요. 이게 발매 중지가 되잖아요. 잠깐만요. 월요일 경기가 있나 이게? 월요일 그 연홍이 이번 회차에 포함된 거구나. 그 국농도 그렇고. 전 회차가 다음 회차가 이제 월요일 것만 따로 생기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었네. 45회차가 마지막이네. 그 휴식기 전에.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은 경기가 없구나. 회차가 따로 나오질 않는구나. 그러면 강제적으로 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아마 제가 방송을 킬게요. 그 분석은 안 하더라도. 근데 이제 이번 주에 얘기하려고 했던 그 후원 관련해서 구독 플러스로 돌릴지 뭐 다시 보기라든가 그걸 좀 방송에 오신 분들한테 좀 물어보고 가장 그래도 요게 좋다 하는 걸로 좀 바꾸려고 합니다. 왜냐면 저도 요새 방송을 계속 너무 의무적으로 하는 것 같고 이럴 거면 그냥 방송을 안 하고 그냥 구독자 게시판만 올릴까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해서 그러기엔 유튜브도 같이 올리는 것 때문에 좀 그렇고 해서 차라리 구독 플러스로 돌리고 후원을 아예 없애고 그냥 구독해서 보내드리긴 좀 애매하고 구독 플러스로 하신 분들 그러니까 한 달로 치면은 되게 엄청 싼 거거든요. 뭐 구독 플러스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15,000원인가 그럴 건데 근데 그게 월 단위잖아요. 월 단위. 그러니까 한 달에 15,000원 내고 모든 걸 다 한다 이거죠. 뭐 다시 보기도 보고 뭐 분석한 것도 보고 구독자 게시판도 보고 만약 조합까지 받는다? 이러면 개꿀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그렇게 정해놓고 할까 지금 고민 중이긴 해요. 그게 오히려 저한텐 더 괜찮은 게 될 수도 있다. 하루에 그렇게 하면은 모르겠어요. 이제 뭐 쏘시는 분들만 쏘시고 이제 가끔 와서 쏘시는 분들만 쏘시는데 그렇게 아예 하고 다시 보기를 묶어 놓으면 뭐 궁금해서든 아니면 생방을 못 보면 뭐 어차피 돈을 써야 되니까 생방을 챙겨 보든 뭐 결과론적으로는 저한테 좋지 않을까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는 걸 이제 내일 한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하고 저는 가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방송에서 아예 공개가 없어요. 이렇게 예전에 뭐 반 정도라도 공개를 했는데 아예 공개 자체를 안 합니다. 구독자 게시판에만 어쨌든 그렇게 할 예정이다. 그래서 저는 방송을 하고 내일 잠깐 휴식기 전에 앞으로의 그 방향성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러 오겠다. 내일 저녁쯤에 내일 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